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노 라투르의 번역 개념에 기초한 미술교육 커먼즈 프레임워크 제안을 주제로 연구 발표를 한 인천 가로초등학교 교사 이하린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발표문에는 미술교육 커먼즈 모형이라고 썼는데요. 제 연구에 조금 더 적합한 용어를 탐색하다가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로 수정되어서 발표하게 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연구의 시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미술교육 커먼즈의 개념인데요. 2020년도에 저희 지도 교수님과 저 대학원 함께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미술교육 커먼즈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연구 논문을 냈어요. 근데 이 연구는 2019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제안한 교육 커먼즈 개념에 기초하여서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외와 불안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은 교육 현장에서 표준, 즉 노멀의 기준점을 놓고 뒤처진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대처가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연구팀은 그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서 해결해보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라 함은 지금 보시면 슈츠가 근본적 불안이란 세상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즉 누구나 세상, 즉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인용해 보자면 교육은 성숙한 방식으로 세계에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깨우는 것이라는 비에스타의 교육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존재라는 어떤 관점의 전환 하에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자라는 개념으로 미술교육 커먼즈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미술교육 커먼즈는 총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 문제 공감하기, 커머너로서 공동체 참여하기, 커머닝으로 창출하기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순환적 고리로 연결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단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뽑자면 커머닝으로 창출하기, 커머닝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술교육의 뉴 노멀 이런 말이 계속 언급되는데요. 그래서 뉴 노멀에서 노멀이라는 것이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준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어떤 폭력성, 왜냐하면 배제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폭력성에 주목해서 뉴 노멀을 제안할 때에는 어떤 새로운 고정된 노멀, 표준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열린 형태의 개념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술교육 커먼즈로 2020년도에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거는 미술교육 커먼즈의 개념을 제안하는 정도의 연구였는데 그 후속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커먼즈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는데 그러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지금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서 제가 주목하였던 부분을 드러내는 사진입니다. 제가 나중에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유니온 아트페어 기획 전시자이자 예술가인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께서 보여주신 장면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팽이에요. 제가 이분이 선물 주셔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팽이인데 가운데 중심축에 잉크를 넣고 돌리면 이렇게 종이에 멋진 형태를 만들어내는 팽이인데요. 이 유니온 아트페어의 사무실이 물레동 일대에 있어요. 물레동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레동에 가보시면 그
여러 기술자들이 있어요. 철공소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팽이가 예술인과 그 기술자들의 협업의 결실인 거죠. 예술가가 이 팽이를 디자인하면 그 소공인 기술자분들이 금속을 깎아서 팽이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팽이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물레동 일대에 예술가와 기술인들이 함께 이 팽이를 가지고 놀면서 어떤 협업이 이루어졌고 이걸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그런 사례로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이 팽이의 행위성에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술가, 기술인, 팽이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있다고 보면 그 팽이라는 행위 주체의 역할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팽이는 공동체 형성의 큰 역할, 즉 역할을 하고 있는 행위성을 발휘하고 있는 비인간 행위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례처럼 우리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비인간 주체의 매개로 커먼즈 형성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주장한 라투르의 이론을 좀 문헌 분석하면서 비인간 주체와의 연결망을 만드는 원리를 보여주는 그 라투르의 번역 개념에 주목하여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소외와 불안으로부터 인간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고 뉴노멀로서의 미술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형성하도록 하는 가능성으로서의 미술교육 커먼즈를 교육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라투르의 번역 개념을 도입해서 미술교육 커먼즈 프레임워크를 최종적으로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라투르의 번역 개념이 미술교육 커먼즈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두 번째, 라투르의 번역 개념에 따른 미술교육 커먼즈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입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브리노 라투르의 번역 개념을 문헌 연구하고 이를 분석 툴로 해서 동시대 미술 사례 한 가지, 아까 그 유니온 아트페어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커먼즈 사례를 이 라투르의 번역 개념에 의해서 분석해서 미술교육 커먼즈의 구현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브루노 라투로의 그 핵심 내용인데요. 보시면 라투르는 처음에 근대 비판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대성이라는 말이 번역과 정화라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실천을 지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정화 는 인간 그리고 비인간 존재들의 이분법적 존재론적 지대를 창출하는 한편 오른쪽에 번역 모델을 보시면요 완전히 새로운 유형들 존재들 간의 혼합 예를 들면 인간과 비인간 주체들 간의 연결로 인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목해서 봤을 때 흥미로운 도식인데요. 번역 작용을 나타내는 도식의 일반화 제가 나투르의 책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행위자 1이 행위를 할 때 행위자 2를 만나서 그 행위는 중단되고 우회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행위가 구성되고 혼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델을 나투르가 제안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2020년도에 제가 흥미롭게 읽은 논문인데 조경진의 논문에서 번역으로서의 예술 모델을 이렇게 재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1과 2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1의 모델에서는 예술가 행위성, 능동적 행위성을 보이는 건 예술가밖에 없죠. 근데 이 라투르의 번역 모델에 의하면 비인간 주체들까지 물감, 붓, 캔버스 또는 아까 포함되지 않았던 주체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예술가의 예술적 행위가 구성됨을 드러냈는데요. 저도 이 연구에서 이러한 모델처럼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루노 라투르의 번역 모델에 따라서 두 가지 사례를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유니온 아트페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관객의 입장에서는
교육관에 다가가는 문턱을 낮추죠. 굉장히 축제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 유니온 아트페어 구성 작가들이 대부분이 신진 작가인데요. 그 유명 화랑에서 불러주지 않는 신진 작가들의 100여 명, 2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데 그들에게는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또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미술 작품이 공존하면서 창발되는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형태라서 이 아트페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로 보시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매해 그 공간과 참여 작가들이 바뀌면서 이루어진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기획 의도, 참여 작가, 장소, 작품, 관람객 역할로 나누어서 미술 교육에서의 시사점을 이렇게 한번 도출해 보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갈 건데 한번 발표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 사례에서의 키워드는 생존, 기회,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아트페어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갓 졸업한 신진 작가는 어떻게 예술계로 발을 들여놓아 전시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비유적인 말로 바꾸어 보았는데요. 씨앗이 움트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씨앗이 움틀 수 있는 땅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유니온 아트페어는 그러한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라투르의 번역 개념에 따른 유니온 아트페어의 행위자성 분석입니다. 네, 첫 번째 위에 보시면 기존의 화랑 중심에서는 미술관 전시 기획자가 작품을 채택하죠. 예술가 작품을 채택하는데 채택하지 않은 예술가는 행위자성을 당연히 발현하지 못하고 채택된 예술가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라투르의 번역 개념에 따라서 이 유니온 아트페어 사례를 해석해 보면요. 아트페어 기획자가 처음에 애초에 기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 전시 장소와 전시 작품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행위 주체로서 기존의 유니온 아트페어 동료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또 그 아트페어 매해 참여하는 그 수백 명의 작가들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중단과 우회의 과정에서 예술의 가치는 선형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다. 이렇게 저는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 참여자 A분, 전시 기획자 분께서 이 아트페어에서 일어나는 예술적 가치의 창발성을 많은 조합들 때문에 갑자기 어떤 세계가 열린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많은 세계관과 가치관, 정보들이 이 안에서 충돌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이루어지는 예술적 가치가 창발되는 그 경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교육 커먼즈 사례인데요. 아까 제가 2019년 경기도 연구원에서 교육 커먼즈 개념 연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연구 참여자였던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의 수업 사례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죽은 나무가 지금 사진에 보이실 텐데요. 죽은 나무를 네 토막으로 잘라서 바퀴를 달아서 이 의자를 만들어 보자 하는 실과 시간의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자르려는 순간 이 위에서 이게 발견된 거죠. 싹인데요. 싹이 발견되었고 그 옆에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의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 목표는 일단 보류한 상태에서 이러한 토론 수업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 나무는 죽은 것인가 산 것인가에 대한 토론 수업이죠. 네, 보시면 그 수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물음을 제기하게 됐냐면 이 싹에게는 썩은 나무가 하나의 밭이고 벌레에게는 하나의 집과 같은 공간인데 과연 우리 인간 주체의 입장에서 죽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토의 결과 나무를 자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되게 흥미롭게 보고 한번 다시 라투르의 번역 개념에 의거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 그 죽은 나무로 의자를 성공적으로 우회하지 않고 완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수업을 제안한 교사는 능동성을 띠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행위를 하지만 교사의 의견을 따라가는 수동적 행위자이죠. 그리고 나무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그런 물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교육 커먼즈 수업에서는요, 교사가 처음에 의자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싹과 벌레를 발견함으로 해서 그 의견은 우회됩니다. 그러면서 토론 수업이 시작되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나무를 자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걸로 의자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이 수업으로 인해서 이 수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이 수업에서 그 행위성을 발현하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커먼즈의 시사점을 보면요. 미술교육에서 커머닝이란 무엇인가?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그 과정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다양한 가치의 혼재 속에서 함께하는 원리로서 함께 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수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커먼즈에서 가치가 확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합의에 이르면 신뢰가 구축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로 연결된 주체가 또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어나갈 때 그 함께했던 그 과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핵심 내용인 제가 개발한 미술교육 커먼즈 프레임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루노 라투르의 번역 모델 이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요. 아까 처음에 그 순환고리 모양이었던 미술교육 커먼즈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미술교육 커먼즈 프레임워크의 6가지 단계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공감한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던 존재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문제를 발견하는데 미술교육을 이루는 주체 중 그 누구로부터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싹이나 벌레 같은 주체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작은 공감은 씨앗이 되어서 이제 배제되었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그 다음이 인터링크로 표현되는데 참여자 모으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참여자 모으기 단계를 통해서 개인적 차원의 고민이 아니라 다른 미술교육 주체들이 함께하며 구현되는 아이디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참여자를 모은다는 의미는 소외되었던 주체들을 참여자로 연결하면서 커먼즈를 형성한다는 의미가 포함되기에 인터링크의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유한다는 단계를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라투르의 매개 개념으로 이렇게 용어를 수정해서 써봤고요. 마지막 예술적 가치 창출하기 단계고 사실 이게 마지막 단계가 아니죠. 마지막 단계는 여기에 있어요. 쉐어, 가치 공유하기인데요. 좀 주의할 점은 창출되는 가치, 미술 교육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결과물이 아니라 함께하는 과정에서 탄탄해지는 신뢰와 합의이기 때문에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주체가 뭔가를 희생해서 나누어준 그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결과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측면, 그리고 의도될 수 없는 여백이라는 그 부분을 표현하고자 마지막에 이 모델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여백의 부분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원고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간상 넘어갈 건데요. 원고에 이 수업 적용을 만약에 구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예시를 담아 두었습니다. 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아까 그 번역 모델의 도식을 제가 여러 개 이어 붙였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의식적 노력 없이는 인간 존재와 연결된 이런 무수한 존재들을 통찰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끊겨진 부분에 어떤 소외되었던 그 존재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소외되었던 존재들이 위치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 존재들이 의미 있게 드러날 때 이 하이브리드 연결망이 연결되고 즉 커먼즈인 거죠. 그래서 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예술적 가치가 창출되고 발현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과정을 풍부하게, 다양하게 만드는 일, 가지 않은 길을 찾아 드러내며 연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해짐을 시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미술교육 커먼즈 논의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좀 아쉬웠던 점은 올라프 엘리아슨의 SOE 키친의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여기서는 미술교육 커먼즈가 그 구현되는 심층적인 원리를 보기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 그런 것들 좀 드러내고 싶었고 저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이 미술교육 커먼즈 계속 연구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